모델링을 완성하신 후에 가공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탭에서 매뉴팩처링을 선택하시게 되면 매뉴팩처링 인바이러먼트라는 창이 하나 뜰 것입니다. 창에서 밀 플레이너를 선택해 주신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와 같은 환경으로 넘어오시게 되겠고요. 위쪽에서 먼저 아래쪽을 확인하시게 되면 각각 프로그램 오더 뷰와 머신 툴 뷰, 지오메트리 뷰, 머시닝 메서드 뷰가 각각 있습니다. 이쪽 뷰들에서는 리소스 바의 창이 전환되면서 각 뷰에서 생성한 설정들에 관하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오메트리 뷰를 선택해 주시고 이쪽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를 확인하시게 되면 MCS 밀과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워크피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MCS 밀에서는 가공 원점을 설정해 주실 거고요. 워크피스에서는 가공할 형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MCS 밀을 선택하셔서 가공 원점을 설정해 주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은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설정되었던 그 모델링 원점의 값과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CSYS 다이얼로그를 선택하셔서 Z 값으로 3을 입력하신 후에 보시게 되면 가장 끝점, 모델링의 가장 끝점 부분이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클리어런스라는 부분을 설정해 주실 건데요. 이쪽 부분은 안전 높이가 되겠습니다. 즉 공구가 이동을 할 때 절삭을 마치고 이동을 할 때 공작물에 닿지 않게끔 안전 높이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클리어런스 옵션 값을 플레인으로 변경해 주시고 면을 공작물의 가장 상면을 선택해 주신 후에 30 정도의 값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고 워크피스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시파이 파트와 스페시파이 블랭크 부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시파이 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페시파이 파트는 가공 후에 완성된 형상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모델링을 한 이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시파이 블랭크는 가공 전 소재를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타입에서 바운딩 블럭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링에 맞는 블럭이 하나 생성이 되시는데요. 그럼 이것은 저희가 가공하기 전 실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소재가 되겠고요. Z값으로 임의로 이 정도 높은 값을 주셔서 소재가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각각 설정을 마치셨으면 OK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오메트리 뷰 부분에선 모두 설정을 마쳤고요. 다음은 머신 툴 뷰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선 생성된 공구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공구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저희는 세 가지의 공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제일 먼저 페이스 커팅을 위한 페이스 커터 엔드밀 하나와 그리고 드릴링을 진행하게 될 드릴링 공구 하나와 그리고 그 외 가공을 하게 될 10파이짜리 엔드밀 하나를 각각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크리에이트 툴 선택해 주시고요. 타입은 밀 플레이너로 선택해 주시고 서브 타입에서 엔드밀, 밀을 선택해 주신 후에 공구 구분을 위해서 이름 뒤에 언더바 80이라는 직경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다이아미터에 80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공구의 지름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의 번호를 1번이라고 지정을 해주신 후에 OK를 누르시게 되면 같이 간단하게 공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타입을 드릴로 변경해 주시고 이쪽 세 번째 있는 드릴링 툴로 변경해 주신 후에 역시 이름 뒤에 파이 값을 입력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직경값을 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구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 플레이너로 다시 들어오셔서 같은 엔드밀에 직경값만 10파이짜리 엔드밀을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에이트 툴 뷰에 머신 툴 뷰에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같이 3개의 공구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오더 뷰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명령어를 이용해서 툴 패스를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타입의 밀 플레이너를 선택해 주시고요. 서브 타입의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를 선택해 주셔서 저희가 2mm만큼 임의로 값을 올렸던 부분에 평면 가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쪽 아래쪽에 있는 로케이션 부분은 이쪽 프로그램 하위에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툴은 말씀드렸다시피 80mm짜리 엔드밀,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저희가 앞전에 지오메트리 뷰에서 선택했던 워크피스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메서드는 그대로 메서드를 선택해 주신 후에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설정해 주실 부분은 가장 처음에 Specify Cut Area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pecify Cut Area는 저희가 실제로 가공할 면이 어느 면인지 가공할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작물의 가장 윗면을 선택해 주시고 OK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저희가 사용할 컷 패턴은 지그를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스텝 오버에 툴 플랫이라는 값을 입력하셨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퍼센트 오브 플랫 다이아미터, 즉 직경의 몇 퍼센트를 사용해서 가공을 할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80파이짜리 엔드밀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공작물의 크기가 70m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100%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가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블랭크 디스턴스는 가공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남은 소재의 거리가 몇 mm가 되는지를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Z값을 2mm만큼 2mm로 올려줬기 때문에 2mm를 주시면 되겠고요. depth per cut은 한 번 가공할 때 몇 mm를 가공할 것인지 그 깊이량을 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쪽에 만약에 1이라는 값을 입력하셨다면 이 2mm를 1mm씩 2번 가공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값을 입력해 주신 후에 커팅 파라미터 값은 특별하게 입력해 주실 부분이 없고요. 넌 커팅 무브에서 인게이지 부분에 클로즈드 에어리어와 오픈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인게이지 타입을 플런지로 변경해 주시겠습니다. 인게이지 부분에 타입을 플런지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 공구가 수직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오픈 에어리어는 클로즈드 에어리어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피드 앤 스피드 값을 각각 입력해 주신 후에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뜨신다면 우측에 있는 계산기 모양을 클릭해서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제너레이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공구의 이동이 되는 부분과 가공이 되는 부분이 각각 이와 같은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구가 이동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세 번째 있는 베리파이를 선택하셔서 실제로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OK를 클릭하셔서 빠져나오시게 되면 이쪽 저희 프로그램 오더 뷰에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에 이와 같이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라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통해서 이번엔 드릴 가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가공 전에 스팟 드릴링을 통해서 구멍 가공을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는 스팟 드릴링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부분만 드릴링 툴 8mm짜리 드릴링 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OK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스팟 드릴링에 들어오시게 되면 위쪽에서 두 가지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페시파이 홀 부분과 탑 서피스입니다. 스페시파이 홀은 구멍의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페시파이 탑 서피스는 구멍 절삭이 시작될 공작물의 상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시파이 홀 옆에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셀렉트를 선택하신 후에 이 엣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OK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별표 1이라는 마크가 생기면서 선택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탑 서피스는 가장 윗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mm가 가공된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를 통해서 2mm가 가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상면은 이쪽 면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신 후에 아래쪽에 이쪽 사이클 타입 부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드릴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에디트 파라미터로 파라미터 값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스페시파이 넘버 오브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것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를 설정하실 수 있는지 여러 개를 설정할 때 값을 넣어 주시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냥 하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사이클 파라미터에서 뎁스 값이 있습니다. 뎁스 값을 설정해 주실 건데요. 툴팁 뎁스 이 부분을 선택해서 값을 주실 건데 여기서 저희가 설정해 주는 값은 공구의 끝부분이 얼만큼 들어갈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에서 5mm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3mm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드웰 값을 5%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지가 없도록 G81 코드가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OK 버튼 클릭하셔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미니멈 클리어런스는 그대로 3이라는 값을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피드 앤 스피드 값을 입력해 주셔서 제너레이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툴패스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드릴링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링 가공은 팩 드릴링이나 브렉칩 드릴링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의 로케이션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신 후에 OK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쪽의 스페시파이 홀과 탑 서페스는
앞전에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Specify Bottom Surface는 구멍 절삭이 끝날 바닥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전과 동일하게 Specify Hole 선택해 주시고요. 역시 탑 서피스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 바텀 서피스는 공작물의 아래쪽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 타입은 스탠다드 드릴 딥, 스탠다드 드릴 브레이크 칩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동일하게 이런 스페시파이 넘버 오브라는 창은 1이라는 값으로 하나만 이용한다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뎁스 값을 through bottom surface라는 값으로 입력을 해주실 겁니다. 즉 바닥면을 통과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스텝 밸류 값을 입력해 주실 건데요. 이쪽은 한번 가공할 때 몇 미리씩 구멍을 가공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OK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각각 설정해 주신 후에 그 아래쪽에 있는 뎁스 옵셋 값을 설정해 주실 겁니다. 이 뎁스 옵셋 값은 뎁스 옵셋 값에 있는 through hole clearance라는 값을 설정해 주실 건데요. 바닥면에서 얼마나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공구가 그 부분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링 공구에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가공이 된다면 완전하게 드릴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약 5 정도의 값으로 공구가 5mm 정도를 더 통과해서 확실히 구멍이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드 앤 스피드 값을 역시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OK 버튼 클릭하시고 제너레이터로 이와같이 툴패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크리에이트 오퍼레이션으로 밀 플레이너를 선택하셔서 그 외의 부분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밀은 10mm 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로 가공할 부분을 선택해 주실 건데요. 남은 부분이 이 두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이쪽에서부터의 높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따로 툴패스를 설정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깥쪽부터 팔로우 페리퍼리 컷 패턴을 팔로우 페리퍼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공구의 직경에 약 60% 정도만 사용을 해주실 거고, 이쪽의 높이가 3mm가 되겠습니다. 블랭크 디스턴스 값은 3mm가 되겠고요. 역시 1mm씩 가공하시면 되겠고요. 커팅 파라미터 부분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공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클린업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깔끔한 절삭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고, 넌 커팅 부분에 대해서는 인게이지 부분은 아까와 동일하게 플런지로 선택을 해주실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쪽 클로즈드 에어리어와 오픈 에어리어 모두 플런지로, 그러니까 즉 공구가 수직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구가 이와 같이 수직으로 들어가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값을 입력해 주는 것이 플런지 값이 되겠습니다. 리트랙트 값은 자동으로 인게이지 값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스타트 드릴 포인트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깥면을 가공하기 때문에 시작점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쪽에서부터 좀 더 안전하게 XY축으로 각각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스핀들과 피드 값을 각각 입력해 주시고요. 제너레이터로 툴 패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쪽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 가장 마지막에 생성했던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저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먼저 베리파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동일한 값이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쪽에서 저희는 스페시파이 컷 에어리어 부분만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하셔서 다시 한번 베리파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미리 드릴링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밀이 이 드릴링 구멍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스타트 드릴 포인트에서 이쪽 프리 드릴 포인트를 원의 중심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요. 이쪽에 있는 리전 스타트 포인트는 삭제를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스페시파이 프리 드릴 포인트에 스페시파이 포인트를 이 원의 중심점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공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베리파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공구가 들어가서 가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랭크 디스턴스 값을 이쪽 길이가 3mm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값들만 변경을 조금만 해주시고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오퍼레이션이 모두 생성이 되었고요. 이쪽 5개를 모두 선택하셔서 툴 패스에 베리파이 선택하셔서 가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의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기계에 맞는 언어로 변경을 해주는 포스트 프로세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있는 이 포스트 프로세서에 있는 밀3 엑시스라는 3축 가공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실 건데요. 각각 기계에 맞는 포스트 프로세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계에 정해진 포스트 프로세서가 있다면 이쪽에서 불러오셔서 그 파일을 불러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3축 가공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고 이쪽으로 저장될 폴더를 지정해 주신 후에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G코드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밀링 기능사 2번 예제 가공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